안녕하세요. 유준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블록체인 2강, 인공지능 2강, 정보보안 2강, 빅데이터 2강으로 폭 넓고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도록 비전공자를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모 과학고등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비영리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강의는 누구나 들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과 학원, 출판사, 미디어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스타트업협회 블록체인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GDG 제주의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회사의 제주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와 함께하는 알고리즘 산책, 카카오와 함께하는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 등 다수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날짜로 컴퓨터 IT 유료책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고요. 무료책도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에듀에서는 평점이 가장 높은 과목 2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전에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인데요.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 혁신동인이 되었죠. 그래서 기계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요, 이 IT, 정보화를 통해서 이 전자장치를 통해서 어떤 생산품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요, 여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는 IoT,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초연결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산업구조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1차, 2차, 3차는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을 명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로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영역들이 연결되는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예로 들고 있고요. 이거는 스마트 공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를 하게 하여서 제조의 혁신을 불러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제조업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조나 서비스, 에너지 등에서 이러한 혁명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이 코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는 건축가, 수학자, 과학자, 의사 등이 되고 싶어도 코딩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블록체인에 관련된 서적으로는 제가 3권을 출판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제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권을 썼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투표 시스템,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가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녹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만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강에서 2장, 3장, 4장을 강의할 겁니다. 1장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의 2장부터는 블록체인의 실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주에 활용 가능한 적용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제주 블록체인 특구, 얼마 전에 이제 부산이 우선 협상자가 돼서 사실 부산이 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가 된다면 그 의미와 전망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이 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들고 가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초유의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미 잘 작동하는 화폐 제도가 있는 상황인데 왜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제도가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불완전한 화폐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이 암호화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종 해외 송금 흐름도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 비트코인을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해주고 그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받아서 자국의 돈으로 환전만 하는 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히 나뉩니다. 국제 송금 규모는요 6,130억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개인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송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받아야 되는 국가의 입장에서, 또는 이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 이 중개인,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 투표 시스템에도 저희가 기술을 했었는데요, 이 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 원장으로 참여자가 모두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호주 정당 플럭스의 실험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저희도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투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의 신분 증명을 온라인으로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투표권자가 직접 코인을 송금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투표했는가를 보장하는 장치와 어느 투표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활용 방안으로는 자선단체의 기부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면 회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사의 고객 인증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의 인증만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회사에서 그 인증서를 공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인증서 통합 시스템에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차량 이력 관리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차를 사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고차가 사고가 났고 또는 침수가 됐고 이런 것들을, 이력이 남죠. 이력이 남는데 그 이력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차량을 사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그것을 수리할 때마다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거래가 되는 모든 곳에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어떤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 등기부 등본에 법적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진 않고요, 이분이 이 등기부 등본을 믿고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소송을 당해서 아파트를 뺏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전부 다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법정 분쟁 및 거래 실패에 의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블록체인이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확보하는 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스티밋 같은 경우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양질의 글의 서비스를 올리는 사용자들에게 코인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 투명화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품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위에 올렸을 때의 어떤 일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술품 진품을 모나리자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숨겨놔요. 숨겨놓고 모조품을 하나 삽니다. 근데 블록체인에는 내가 지금 구매했다고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조품을 시장에 팔았을 때 블록체인은 이미 제가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모조품을 만들어서 모조품을 팔게 되면 이 신뢰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의 신뢰성이 현실 세계에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이 보석도 이 예술품과 같이 디지털 세계에서에 있는 그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의 진품 가품을 보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분야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학업 기록, 이력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위 조작의 위험이 줄어들고, 그리고 발급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주로 활용이 되고, 소니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언급되는 이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에서는요, 모든 국민의 건강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위에 올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 실사용 사례, 그리고 블록체인의 제주 적용 방안, 그리고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